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음.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가장 마지막 거부터 음, 별에서 온 아이하고 방사선은 내 친구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그러니까 그 방사선은 내 친구보다는 이제 원자력은 내 친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앞에 이게 내 친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같은 편이다, 내 집단이다 네, 라고 하는 그거가 되니까 하는데, 근데 그 별에서 온 아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논리적은 되지만 이게 우리가 도덕 판단할 때 다섯 가지 기준, 가장 핵심 다섯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게 없잖아요. 별에서 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이게 안전하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 내 편이라든가 청결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별에서 온 아이는 그 좀 이렇게 뭔가 뜬금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뭔가 우리가 더 옳고 그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 맞는 걸로 그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어싱이라든가 원적외선, 자연, 천연 이런 거는 뭐 이건 이제 이거가 뭐와 연결되는 거냐면 결국은 유익성이거든요. 건강에 좋다. 음, 네,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게 특히 이제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위험하다는 걸 위험하지 않아라고는 해결이 안 음, 돼요. 방사선이 우리 몸에 좋은 거야라고 들어가야 그래야 해당하는 건데, 실제로 사실 그 우리 몸에 좋은 다는 어떤 여러 가지 논문도 많고 근거도 많거든요. 근거도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규제 기관이 정책적으로 사용하진 않더라도 실제 방사선을 통해서 우리 몸에 유익하게 된 사례들을 일화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줘서 뭐 그런 사례들을 같이 뭐 해서 우리 황토 원자선도 같이 이것도 방사능이고 방사선이야. 우리 이거 천연인 거야.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방사능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에 더 좋아졌어, 몸에 더 좋아졌어.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로서, 그러니까 논리라든가 숫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사례로서 이야기로서 우리가 공유되면은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안녕하세요. 저 원자력 학회장 백원필입니다. 그냥 페이스북에서만 늘 뵙고, 네. 얼굴 뵙기는, 말씀하시는 거 듣기는 처음이네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저도 이제 요즘 뭐 오염수 때문에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편안하게 시작하는데 중간쯤 가서부터 격정적이 돼가지고, 안 해도 될 말을 하나씩 넣어서 이제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하나의 해결책은 지금 없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 비상계획구역 그 20 내지 30km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 주도로 정한 건 아니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그걸 권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였고 그 과정에서도 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어 어쨌든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딱 들어오면 그걸 그 막기가 어려운데 이제 미국은 뭐 ICRP에서 뭐라고 하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뭐라고 하든 자기들 그 줏대를 가지고 이제 가는 게 있는데 이제 미국 말고는 그러기가 참 어렵다는 거고 또 그 20 내지 30km 중에도 3 내지 5km 그러니까 발전소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사태가 발생하면 일단 대피하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2, 30km까지는 그냥 대피가 우선은 아니고요. 일단 옥내 대피가 우선입니다. 옥내 대피가 우선이고 어 이제 그 주변의 방사선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3 내지 5km를 무조건 대피하는 게 옳으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미국하고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걸 2, 30km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쨌든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위험한 곳에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줘서 여러 가지 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걸 정할 때 좀 넓지 않게 정하자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 스스로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다 30km 가까이로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좀 하나의 숙제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발전하는 가장 핵심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반경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30km 반경이면은 그게 수십만 명이고 산업시설도 이제 많이 있는데 예, 거기서 다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대피하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마비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사실 이게 단순한 메시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반대 논리가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좀 이렇게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게 IAEA에서 그렇게 한다면 IAEA 자체 스스로서 어떤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는데 지난번에 논문 보니까는 이게 200mS까지도 이게 대피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용 편입 그 분석에서 더 낫다고 논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미 비상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 200mm는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100mm까지, 100mm 시버트까지는 판단에 의해서 대피를 결정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요. 이제 IAEA의 의사결정이 보면 유럽 사람들의 그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 유럽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것이 좀 실용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이상적인 거, 또 근본적인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좋은 말들은 막 넣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현재는 좀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지간한 건 그냥 하라고 놔두고 우리는 우리 길 간다 하고 지금 가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IAEA에 일단 들어가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의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ICRP에서 연평균 20mS로 정했어도 여기 미국은 아직도 50mS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은 이제 주도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따라가기는 참 어려운 지금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구나 지금 독일이 탈원전을 해가지고 네. 이제 독일의 영향력도 큰데 얘네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국제에 와서 하면 국제회의는 이제 대체로 타협해 가면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아주 이상한 그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독일도 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근저에는 이게 결국은 그 방사선의 굉장히 예, 초저선량 한 뭐 1mS나 지금 0.1mS나 0.01mS까지도 지금 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결국 자꾸 숫자로서 되는 것보다는 그 방사능 자체가 이게 우리 몸에 좋은 거다라는 것 쪽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사례라든가 메시지가 많이 나가야 그게 이제 한두 번은 처음에는 이제 그 저항이 있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그 일화적인 걸 통해서 계속 나가다 보면은 그리고 실제 그런 어떤 사례 근거가 나가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그 저쪽 그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좀 많이 그 중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좋은 것이라고 음, 하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음, 좋은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 그리고 음, 나쁜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음, 지금 특히 최근에 그 방사선 가지고 이제 치매 치료하고 음, 그다음에 관절염 같은 거 치료하고 하는 게 네,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음, 이제 거기서 말하는 저설량이 우리가 음, 말하는 저설량보다 상당히 높은 설량인데도 음, 불구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검사하기 위한 방사선이 아니고 음, 일부러 이렇게 방사선 피폭을 하는데 음, 그게 이제 이로운 영향을 주는 음, 것이 의학적으로 좀 프랙티스가 좀 구체화되면 음.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방사선이 없으면은 더 해롭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 그거를 실험하기는 어려운데
이 세포 수준에서 실험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그러니까 세포한테 그 방사선 조사를 완전히 제로인 거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때 그 완전히 방사선이 제로인 조건에 있는 세포들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아졌다는 연구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는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없죠. 일단 그 그러니까 생명윤리위원회 통과도 못할 거고, 그리고 그런 조건 만들어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할 텐데, 그래서 일단은 이게 방사선이 없으면은 이게 우리가 더 해로운 거 우리가 반드시 이게 방사선의 이 수준에서 최소한 3mS 환경에서 인간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서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필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이 자가 피폭을 0.5mS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식품 전복이라든가 바나나에 대한 비유보다는 우리 몸 안에 0.5mS가 우리 몸을 통해서 계속 자가 피폭된다는 거 자체를 계속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왜냐면은 바나나나 전복은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나의 몸이 의해서 자가 피폭된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럼 그 부정할 수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불일치가 됐을 때는 뭔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몸에 의해서 0.5mS 피폭된다는 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선 헤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 몸 스스로에서 0.5mS 계속 피폭된다라는 요 사실 자체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도 있죠. 사실 이게 방사선 원자력 관련돼서의 가장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0.5mS나 자가 피폭된다는 걸 작년에 알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 목표가 뭐 이롭다 하는 것까지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제 스레숄드가 있다 하는 것을 목표로 좀 이제 투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예. 그게 메시지가 위험하다로 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위험하다로 가 있기 때문에 임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랑 0이랑 합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말씀이 10하고 플러스 10이 돼야 0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임계치 맞는데요. 있다는 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마이너스 10을 0으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예, 예. 플러스 그러니까 10을 계속 때려야 이게 올까 말까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게 방사선이 유익하다라는 거 하는 거를 논문들이 몇 개 있잖아요. 논문이 있으니까 그 논문에 대한 사례를 계속 사례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몸 스스로 자가 피폭이 0.5mS 되는데 이런 거 돼갖고 더 건강에 좋은 거고, CT 찍은 사람들이 실제 더 암 발생률이 실제 더 적었고, 우리나라 2천만 명 검사에서 보면은 CT 집단이 더 오래 살았어요. 음, 이런 거 계속 반복 노출시켜야죠. 그래서 저설량에서 20mS, 10mS를 노출된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 미국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각 카운티별로 다 조사했더니 방사선 배경 방사선 높은 카운티 사람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이런 그렇죠. 내용들을 예, 계속 알려줘야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긴 한데요.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